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수술도 안 되고 항암도 어렵다는 암 말기 진단이라는 절망적인 이야기죠. 너무 늦었다는 그 한마디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마지막을 준비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매일 내과 진료실에 앉아 그런 절망 속에서도 삶의 의지를 잃지 않고 생활 습관을 바꿔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91살, 지금도 현직에서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고 있는 내과 의사 김영준입니다. 평생을 암과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가까이서 보살피며 때로는 최신 의학기술보다 더 강력한 치료법이 무엇인지 깨달아 왔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수많은 환자분들 중 어떤 분은 아침 들기름 한 숟갈, 점심 전 생강차 한 잔, 그리고 설탕을 완전히 끊는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3개월 시한부를 1년 넘게 이겨냈습니다. 그분은 병원에서 기적이라고 부르는 회복세를 보이며 남은 삶을 충실히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암을 거대한 적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맞서 싸우기 위해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지켜본 결과 암세포를 순하게 만들고 몸의 회복력을 키우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의 아주 작은 습관들입니다. 암이라는 거대한 병마 앞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한 노력으로 스스로의 몸을 돌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료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음식과 생활 습관이 암세포를 순하게 만들고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믿어지시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이러한 믿음으로 작은 실천을 하고 계시다면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74살의 이정혜 님이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그분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고 폐암 말기 진단과 함께 폭수가 차올라 몸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미 대학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치료가 없다는 말을 듣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정혜 님은 깊은 절망감에 빠지셨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복잡한 치료법이나 값비싼 보약 대신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무언가를 더하려고 애쓰기보다 오히려 몸에 해로운 것을 빼내는 일부터 시작하신 거죠. 그분은 하루에 한 끼는 반드시 생채소와 통곡물 위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평소 즐겨 드시던 설탕이 가득한 음료와 과자, 그리고 모든 가공식품은 단호하게 끊어내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는 들기름 한 숟갈을 드셨고 점심 식사 전에는 직접 달인 생강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어려운 약이나 복잡한 보양식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이 좋아하는 것을 주고 몸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는 단순한 원칙을 지키게 했을 뿐입니다. 놀라운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단 2주 만에 폭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자 병원에서조차 그분의 회복 속도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정혜 님의 사례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 몸은 좋은 것을 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나쁜 것은 곧장 내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이 회복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잠깐만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암과 싸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을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활 습관을 바꿔가며 몸을 돌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암세포가 싫어하는 식사와 습관, 가장 효과적인 5가지 방법.
첫 번째,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숟갈.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께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숟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정혜 님도 이 습관을 가장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되는 염증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암세포가 염증 환경에서 더 잘 자란다는 점을 고려하면 염증을 줄이는 것은 암 치료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정혜 님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신 후 숨쉬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몸속에 염증이 가득해 온몸이 붓고 통증을 호소하셨죠. 제가 아침 공복에 들기름을 드시라고 권하자 처음에는 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서 한 달 만에 몸에 붓기가 빠지고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들기름을 드실 때는 찬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들기름은 열과 빛에 약해 쉽게 산패된다는 것입니다.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종류의 기름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식용유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좋은 기름을 사용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생강차는 면역력을 높이는 자연 항암제. 많은 분들이 생강을 음식의 향신료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생강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자연 항암제이자 면역력 증강제입니다. 생강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워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정혜 님과 같이 폐암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생강은 폐의 찬 기운을 몰아내고 따뜻하게 만들어주어 폐 기능을 회복하는 데 유익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정혜 님은 처음에는 맵고 독한 생강차를 마시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폐암에 특히 좋다고 강조하며 점심 식사 전에 꾸준히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더 이상 숨쉬기 힘들어하지 않으셨고 기침도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후가 아니라 공복에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공복에 생강차를 마시면 몸속에 더 빠르게 흡수되어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혈압이 낮은 분들은 생강이 혈압을 일시적으로 더 낮출 수 있으니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생강차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건강을 위해 매일 한 잔씩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설탕 섭취를 끊으면 암세포는 약해집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영양분은 바로 포도당, 즉 설탕입니다. 설탕은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따라서 설탕 섭취를 끊는 것만으로도 암세포의 활동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정혜 님 역시 폐암 진단 후 단맛이 나는 모든 음식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평소 즐겨 드시던 커피에 설탕 대신 꿀을 넣던 습관도 버리셨고 과일도 한 번에 많이 드시지 않도록 조절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몸에 좋다고 생각하여 과일즙이나 과일 주스를 드시는데 이는 오히려 암세포에 당분을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일은 섬유질과 함께 천천히 흡수될 때 이로운 작용을 하지만 즙이나 주스 형태로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정혜 님께 과일은 하루에 한 종류 이하, 그것도 한두 조각만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하셨지만 설탕을 끊은 지 2달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식사 중 당분 함량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도 모르게 섭취하는 설탕의 양이 생각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한 끼는 반드시 채식 위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은 장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건강해야만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건강한 장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정혜님은 하루 한 끼는 반드시 생채소와 통곡물 위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고기나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곡물을 드시면서 장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셨지만 점차 양을 늘려가며 생채소에 익숙해지셨습니다. 익힌 채소보다 생채소를 더 권해드리는 이유는 조리 과정에서 파괴될 수 있는 비타민과 효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 조금씩 양을 늘려가며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식단에서 생채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오늘부터 한 끼 정도는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 식사 간격을 늘려 세포 자가 포식을 유도. 우리 몸은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상되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세포들을 스스로 청소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를 세포 자가 포식이라고 합니다. 암세포 역시 손상된 세포의 일종이므로 자가포식 작용을 활성화하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16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면 자가포식 작용이 활발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정혜님은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숟갈만 드시고 점심과 저녁 2끼만 드시는 방식으로 식사 간격을 늘리셨습니다. 처음에는 배고픔을 참기 힘들어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다만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지는 분들은 자가포식이 과도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체중이 정상 범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신경 쓰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공복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끼를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있다면 한 끼를 줄여보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암세포를 억제하는 생활 변화, 그 과학적 근거 4가지. 첫째, 지방 섭취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 많은 분들이 지방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지방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지방을 섭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지방은 오히려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처럼 식물성 지방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트랜스 지방이나 튀김류, 마가린에 들어있는 가공된 지방은 몸속 염증을 키우고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들 중에는 식용유를 들기름으로 바꾸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염증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진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튀김 요리를 자주 하시거나 빵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지방의 종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튀김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고 계신가요? 오래된 기름은 산패되어 몸에 해롭습니다. 신선한 기름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둘째, 뜨거운 물만으로도 몸이 변합니다. 암세포는 열에 약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몇 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면역력 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바로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차가운 물이나 음료 대신
40도 안팎의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몸이 차가운 분들은 평소보다 더 자주 따뜻한 물을 마시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혹시 식후에 속이 자주 더부룩하다고 느끼신다면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난 뒤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따뜻한 물을 몇 잔이나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물을 가까이에 보는 건 어떨까요? 셋째, 비타민 D는 약이 아닌 빛으로 채우는 게 더 좋습니다. 면역력에 있어서 비타민 D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를 약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약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가장 강력하고 자연스러운 면역 조절 도구는 바로 햇빛입니다. 햇빛을 쬐면 우리 몸은 스스로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이 비타민 D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20분 이상 팔과 다리에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대를 피해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햇빛을 쬐면 피부에 무리가 가거나 오히려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으니 시간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최근에 햇빛을 제대로 쬐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점심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며 햇볕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넷째, 숨이 찬 활동을 3분만 해도 세포가 반응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거창하게 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운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깨어나고 활성화됩니다. 꼭 헬스장이나 운동시설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안일을 하거나 산책을 할 때도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움직임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가슴이 뛰는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속 세포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심장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한 후에 운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몸을 움직이셨나요? 퇴근 후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기보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암과 싸운다는 건 결국 내 몸 밖의 거대한 병마와 싸우는 일이 아니라 내 몸 안의 환경을 바꾸는 일이라는 걸 저는 평생 진료 현장에서 깨달아 왔습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인해 염증이 가득하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음식과 물, 기름,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걸 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환자 한 분 한 분의 회복을 통해 직접 보아왔습니다. 3개월 시한부를 선고받고도 생활을 바꿔 1년 넘게 생존한 74세 이정혜님, 그리고 81세 김만수님처럼 간암으로 항암 치료조차 포기했지만 하루 2끼만 먹고 정제된 밀가루와 설탕을 끊은 후 피부색이 돌아오고 체온이 오르며 식욕을 되찾은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수술 대신 숟가락을 바꿨고 약 대신 습관을 고쳤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우리 몸은 좋은 것을 주면 반응하고 해로운 것을 멀리하면 정화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식단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숟갈, 점심 전에 마시는 생강차 한 잔, 설탕을 끊는 식습관, 하루 한 끼는 생채소 위주의 식사로 바꾸는 것, 그리고 식사 간격을 늘려 세포 자가 포식 작용을 유도하는 습관까지. 들기름의 오메가9 지방산은 혈관의 탄력성을 높이고 생강이 진저롤 성분은 체온을 올려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설탕은 암세포의 주요 연료입니다.
이걸 줄이기만 해도 암세포는 생존에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16시간 이상의 공복은 몸속 손상된 세포를 청소하는 자가포식 작용을 일으킵니다. 이 모든 작용은 이미 여러 연구와 환자의 회복 사례를 통해 검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단지 책이나 논문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상담하고 다시 마주하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하게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겁니다. 거창한 보약도 고가의 치료도 아닙니다. 우리 몸이 원래부터 원했던 환경을 되찾아주는 일. 그게 바로 진짜 치료의 시작입니다. 물론 이런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달콤한 음식에 길들여진 입맛, 차가운 물을 찾게 되는 오랜 습관, 오랜 시간 굳어버린 식사 패턴. 하지만 그걸 그대로 두면 몸은 점점 더 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트랜스 지방이 쌓이고 만성 염증이 깊어지며 면역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실천 하나만 바꿔도 몸은 반응합니다. 입맛은 바뀝니다. 체온도 바뀝니다. 몸 안의 통증이 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가벼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는 가장 큰 이유 아닐까요? 오늘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제안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숟갈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입맛이 맞지 않더라도 하루 이틀 드셔보면 몸이 반응할 겁니다. 그 한 입이 여러분의 세포를 깨우고 이정혜님처럼 새로운 변화의 길로 들어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과는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암세포를 자극하는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식습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